F. 스콧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캐츠비는 1922년 여름에 주로 뉴욕 롱아일랜드의 가상의 마을인 이스트 에그와 웨스트 에그에서 일어난다. 이 이야기는 미네소타 출신의 젊은 남성 닉 캐러웨이에 의해 전해지며 그는 은행에서 일하기 위해 뉴욕으로 이사한다. 그는 웨스트 에그에 있는 작은 집을 임대하며 그 옆에는 매주 화려한 파티를 여는 신비롭고 부유한 남자 제이 캐츠비의 호화로운 맨션이 있다. 닉은 곧 캐츠비의 신비로운 인물에 매료된다. 캐츠비는 매력적이고 불가사의하며 다소 비극적인 평판을 가진 자수성가한 백만장자이다. 그의 부와 화려한 라이프 스타일은 모두 닉의 사촌인 데이지 뷰캐넌을 되찾기 위한 것이다. 데이지는 남편 톰 뷰캐넌과 함께 더 세련된 이스트 에그에 살고 있다. 데이지와 캐츠비는 캐츠비가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기 전 사랑에 빠졌었다. 그러나 전쟁 중에 데이지는 유서 깊은 집안 출신의 부유하고 오만한 남자 톰과 결혼했다. 잠깐 여기서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려요. 닉의 이야기는 그가 캐츠비가 데이지를 깊이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캐츠비의 이야기와 얽히게 된다. 그 사랑은 수년간 계속되어 왔다. 캐츠비의 꿈은 그들의 관계를 다시 불붙이고 전쟁 이전에 가졌던 과거를 재현하는 것이다. 캐츠비는 충분한 돈이 있다면 데이지를 되찾을 수 있다고 믿지만 그녀는 결혼했고 아이도 있다. 그는 그녀와 가까이 있기 위해 웨스트 에그에 있는 자신의 대저택을 사며 그녀가 자신의 불을 보고 그에게 돌아오기를 희망한다. 닉은 캐츠비와 데이지의 만남을 주선하고 처음의 재회는 어색하지만 결국 그들은 예전의 열정을 되살린다. 하지만 데이지는 갈등을 겪고 있다. 그녀는 여전히 캐츠비를 사랑하고 있지만 톰과의 삶은 안정적이며 고려해야 할 아이가 있다. 한편 톰은 하층 사회 계급 출신의 여성 머틀 윌슨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 톰은 캐츠비와 데이지의 새롭게 피어난 애정에 대해 알고 있으며 위협을 느끼기 시작한다. 긴장이 고조되면서 닉은 주변 인물들에 대한 더 명확한 시각을 갖게 된다. 톰은 위선적이고 잔인한 인물로 드러나며 자신의 부와 지위를 이용해 주변 사람들을 지배한다. 데이지는 마음이 따뜻하고 아름답지만 궁극적으로는 피상적이며 이상화된 사랑보다 결혼의 편안함과 안전을 선택한다. 캐츠비는 모든 부와 야망에도 불구하고 데이지가 자신을 위해 톰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다. 소설은 톰이 뉴욕의 한 호텔 스위트에서 캐츠비와 대면할 때 비극적인 절정에 이른다. 톰은 캐츠비의 배경, 즉 그의 겸손한 시작과 불법적인 돈 버는 방법을 드러내고 캐츠비가 결코 데이지를 자신에게서 빼앗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두 남자 사이의 갈등에 압도된 데이지는 캐츠비를 선택할 수 없고 톰에게 돌아간다. 캐츠비는 여전히 그들의 사랑이 가능하다고 믿으며 가슴이 아프다. 일련의 오해가 발생하면서 비극은 더욱 깊어진다. 캐츠비가 운전하는 데이지의 차가 실수로 머틀 윌슨을 죽인다. 머틀의 남편 조지 윌슨은 캐츠비가 운전사이자 차의 소유자라고 믿으며 그의 슬픔과 분노 속에서 캐츠비를 그의 저택에서 살해한 후 자신의 목숨을 끊는다. 그 후 닉은 캐츠비의 장례식을 준비하려 하지만 사실상 아무도 나타나지 않는다. 캐츠비의 부하 파티는 사람들을 끌어모았지만 그들은 결코 진정한 친구가 아니었다. 닉을 포함한 몇몇 사람들만 그를 애도하러 왔다. 데이지와 톰은 조용히 도시를 떠나 그들의 행동에 대한 어떤 결과도 피했다. 그가 목격한 세상의 공허함에 실망한 닉은 캐츠비를 동기부여한 위대한 꿈에 대해 반성한다. 부와 성공을 통해 완벽하고 순수한 무언가를 이루려는 희망이었다. 닉은 캐츠비의 꿈이 결코 현실적이지 않았음을 깨닫는다. 그것은 환상으로 환상과 불가능한 이상에 기반한 것이었다. 사람들은 마지막 페이지에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러 돌아가며 부서진 꿈만을 남기는 동부 에그와 서부 에그의 피상적인 세계와는 단절된 느낌을 받는다. 결론적으로 이 소설이 묘사하는 주제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캐츠비는 아메리칸 드림의 개념을 대표한다. 즉 누구나 노력과 결단력을 통해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 그러나 이 소설은 이러한 꿈을 비판하며 그것이 어떻게 부패, 물질주의 그리고 환멸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캐츠비의 꿈은 현실보다는 환상에 기반하고 있으며 그의 몰락은 이 꿈의 허약함과 공허함을 보여준다. 이 소설은 톰과 데이지로 대표되는 동부의 9세대
부유층과 개츠비로 대표되는 서부의 신흥 부유층 간의 차이를 탐구한다. 또한 머틀과 조지 윌슨과 같은 인물들이 하층 계급에 갇혀 그들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는 가혹한 계급 차이를 강조한다. 한편 개츠비의 데이지에 대한 집착은 사랑에 대한 이상화되고 비현실적인 관점을 나타낸다. 그는 과거를 재창조함으로써 그들을 갈라놓았던 시간과 상황을 지울 수 있다고 믿는다. 한편 데이지는 사랑이 부와 지위와 연결될 때의 피상성을 나타내며 결국 진정한 사랑보다 안전을 선택한다. 그리고 닥터 T. J. 에클버그의 눈이 있는 광고판은 종종 토덕적이고 영적인 부패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그 눈은 등장인물들을 지켜보는 것처럼 보이며 더 높은 힘이나 등장인물의 행동을 판단하는 양심의 개념을 나타낸다. 하지만 그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대체로 무시당한다. 소설은 닉이 아메리칸 드림과 캐츠비의 추구의 공허함에 대해 명상하며 끝난다. 그는 데이지의 푸드 끝에 있는 초록 불빛에 대해 반성하는데 이는 개츠비에 이룰 수 없는 꿈을 상징한다. 결국 닉은 개츠비가 자신을 재창조하고 아메리칸 드림의 이상적인 버전을 이루려는 야망이 어떤 면에서는 고귀했지만 결국 잘못된 기초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비극적이었다고 인정한다. 마지막으로 작가를 소개하겠습니다. F. 스콧 피츠제럴드 1896-1940는 20세기 미국 문학에서 가장 위대한 작가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 소설가이자 단편 소설가입니다. 피츠제럴드는 미네소타주 세인트폴에서 태어났으며 프린스턴 대학교에 입학했지만 졸업하지 않았습니다. 프린스턴에서의 시간과 부유한 계층과의 경험은 그가 이후에 쓴 글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피츠제럴드는 1920년대 미국의 화려하고 흥청망청한 삶을 묘사한 재즈 시대의 상징적인 인물로 자신이 이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그는 1차 세계대전 후의 실망과 혼란의 영향을 받은 실종된 세대의 일원이었으며 이 그룹에는 어니스트 해밍웨이와 거트루드 스타인 같은 작가들도 포함됩니다. 피츠제럴드의 개인적인 삶은 그의 소설 속 등장인물들처럼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는 1920년에 남부 출신의 아가씨 젤다 세이어와 결혼했으며 젤다는 피츠제럴드의 작품에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열정적이고도 재정적인 어려움과 젤다의 정신 건강 문제로 복잡했습니다. 또한 피츠제럴드 자신도 알코올 중독 문제로 경력과 개인 생활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는 대표작인 위대한 개츠비 더 그레이트 개츠비로 가장 잘 알려져 있으며 이 작품은 미국 문학의 기념비적인 작품으로 여겨집니다. 피츠제럴드의 글쓰기는 재즈 시대 1920년대와 관련이 깊고 그 시대의 과도한 소비와 아메리칸 드림, 계급 불평등, 행복 추구 같은 주제를 탐구합니다. 그의 작품은 종종 부유하고 화려한 삶을 살고 있는 인물들을 그리지만 그들 삶의 표면 아래에 있는 공허함과 도덕적 붕괴를 드러냅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려요.